하루칼슘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. 사실은 하루칼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다른 하루밀이나 하루장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중요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칼슘이라는 성분 자체가 저희 하루밀에도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하루장에도 들어가져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칼슘이 그 두 가지 제품도 물론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게 이 하루칼슘이라고 생각을 하고, 개인적으로도 저는 하루칼슘을 더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일부 사업자분들도 우리 제품을 먹으면 너무 칼슘을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. 근데 어차피 오늘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네랄 중에 하나가 칼슘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칼슘은 우리 몸에서 이 뼈와 치아, 그리고 근육, 심장, 신경과 혈액, 호르몬에 관여를 해요.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모든 거를 다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칼슘의 약 99%가 이제 뼈와 치아에 저장이 되어 있고, 그리고 뼈와 치아의 이런 단단함, 강도나 그런 구조를 유지하는 데 좀 필수적인데요. 그래서 보통 칼슘을 권하는 연령대는 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 그 아이들이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잘 발생하는, 뼈가 잘 부러질 수 있는 그 중장년층에게 권장이 많이 됩니다. 칼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나 칼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 파골세포라는 거는 묵은 뼈나, 그러니까 오래된 뼈나 손상된 뼈가 분해돼서 제거되는 거를 말해요. 뼈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,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뼈는 이 혈액 속으로 이 칼슘의 형태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. 지금 조골세포는 뭐냐? 그 파골세포가 제거된 뼈 부위에 새로운 뼈를 생성하는 거에 이제 조골세포의 역할인 건데요. 이렇게 파골세포가 일어났던 자리에 조골세포라는 녀석이 이 콜라겐이라는 거를 뿌려서 이렇게 공간을 채워주게 됩니다. 그런 다음에 혈액 속에 빠져있던 칼슘이랑 이제 인 같은 미네랄들이 이렇게 부착이 되는 거예요. 접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렇게 완벽한 다시 뼈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파골세포가 일어나고 조골세포가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더 튼튼한 뼈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칼슘이에요. 근데 만약에 칼슘이 제 역할을 못한다,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균형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흔히 아는 골다공증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칼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칼슘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. 보통 사람들, 소비자분들은 첫 번째로 염두에 두는 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함량을 많이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면서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영양소의 함량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영양제를 챙겨 드시던지, 의사 같은 전문가들이 칼슘을 드세요라고 했을 때 챙겨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. 근데 어쨌든 이 두 개 다 모두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시는 거잖아요. 그럴 때 내 몸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의 위장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. 우리 몸의 흡수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. 결국 우리 몸이 흡수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고 함량이 많은 걸 먹어봤자 그냥 입에다가 돈을 그냥 넣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영양제를 선택할 때, 특히 칼슘 같은 걸 선택할 때는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바로 흡수율이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품질, 그 다음 함량, 이런 순서로 영양제, 특히 칼슘을 선택할 때는 이 기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우리 하루칼슘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, 우리 하루칼슘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제 사중 기능성 식품인데요. 항상 칼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항상 시작을 하는 거지만, 칼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좀 어려운 성분 중에 하나예요.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분자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. 보통 분자 크기가 큰 칼슘 같은 경우는
어떻게 하면 이거를 흡수를 높일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대부분 업체들의 생각입니다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발효라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발효를 통해서 이렇게 분자를 잘게 쪼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소화와 흡수를 높인 거고요. 여기서 이제 발효라는 과정에서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장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면서 보통 장에서 영양소들이 많이 흡수가 되잖아요. 장 환경 개선을 통해서 흡수율을 한 번 더 높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콜라겐 합성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. 아까 제가 조골세포, 파골세포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. 이 조골세포가, 파골세포가 일어났던 자리에 콜라겐을 뿌려서 그 칼슘과 인이 잘 부착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, 그 조골세포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비타민 C예요. 그래서 보통 칼슘제에 비타민 C가 들어가지 않는 게 별로 없는데, 저희는 이런 조골세포 작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비타민 C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비타민 B, C, D 중에 비타민 C가 특히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C의 장점을 더 추려봤는데요.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. 그렇게 되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좀 안 될 수 있게끔 방지를 해주고요.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많으면 우리 몸에 노화가 온다고 했잖아요. 노화가 오면서 우리 몸에 염증을 많이 발생을 시켜요. 그런데 이 비타민C를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의 염증도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. 그 칼슘이랑 비타민C를 같이 먹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. 비타민C는 뼈를 지지하는 결합조직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우리 뼈가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건데, 이 다리에 만약에 와이어 같은 거를 더 설치를 해준다면 더 튼튼하게 우리 몸을 지탱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. 이 와이어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이잖아요, 우리 몸에. 이 근육의 구성 성분이 바로 콜라겐이에요.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이 콜라겐 합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근육에도 연결을 시켜서 도움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 진주발효 칼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많이 잘 먹을 수가 있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보통 기본적으로 칼슘이라는 것 자체가 식사 직전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칼슘이라는 거는 금속성 미네랄이고 소화 흡수가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칼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흡수가 잘 되는 시간대인 식사 직전, 식사 직후, 위액이 잘 나오는 시간에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. 물론 저희는 그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서 흡수를 높여서 언제 드셔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식사 직전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일부 음식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. 만약에 밥 반찬으로 시금치나 근대가 나왔다. 이거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칼슘을 먼저 먹었는데 그 반찬으로 이 반찬들이 나왔어요. 그러면 이 반찬은 피해서 드시는 게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거고, 만약에 이 반찬을 먹었는데 그 후에 내가 칼슘을 먹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있다가 칼슘을 드시는 게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칼슘에 대해서 조금 더 흡수를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옥살산 성분은 조금 피해서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